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신라 태정 무열왕 김친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친추는 진여왕의 아들 김영수와 진평왕의 딸 천명공주 사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선릉여왕의 조카입니다. 최초로 진골 출신 군주가 됐습니다. 신라의 골풍제라는 특수한 사정상 즉위 직전까지 태자 및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송골인 진릉여왕이 죽은 후 합의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왕이 오르기 전부터 외유관 정치가로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태정무왕이란 묘호의 시호 외에 본명이 김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의 정치사로 보면 제36대 해교왕 때까지 이어지는 신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자랑했던 신라 중대 왕실의 시조입니다. 태정무열왕은 그의 행보와 업적에 대해 호소되었듯 여러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7세기 당시 김춘추를 빼고 한반도 정치를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신라 이후의 기록에서 뭐가 확인되는 것은 출연된 세조, 김할지 등 몇 명이 더 있으나 신라 당시에 김할지를 세조로 추존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태정에는 묘에 대해서는 손자 신문왕 때 당고장이 우리 태정께서 유증 예순품들을 얻어 천하를 평정하였다. 그래서 태정이라 하였는데 너희 신라는 바다밖에 있는 서국 주제 태정이는 뭐를 천자의 칭호를 잠칭하니 그 뜻을 불청하라 고쳐라고 하였다. 신문왕은 당태정께서 이정을 얻어 천하를 평정하신 것처럼 우리 태정께서도 김유신은 성신을 받아서 사만을 통일한 대업을 이루셨기에 태정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완곡하게 거절한 답서를 보냈다고 한다. 삼국사기에는 이후 다른 말이 없었다. 그냥 썼다고 한다. 삼국유사에는 당고정이 태자로 있을 때 어느 날 하늘에서 33천의 한 명이 신라에 내려가 유시인이 되었다는 외침소리를 듣고 그에게 들었던 것을 찾아서 확인해보고 놀라며 태정이라는 노를 쓰는 것을 하연했다. 태정무열왕은 여러모로 상반된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능순능란 외교술과 임기응변을 통해 고립본이었던 신라에게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해 통일의 판을 짠 명구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당나라와의 동맹을 말미암아 폐강 예비의 땅을 외시에 넘겨 두 번 다시 찾지 못한 공연은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쪽에서는 김춘추가 신라의 역대 임금들 중에서도 그 능력이 집중한 편에 서본 맹군이며 탁월한 애교와 정보 감각을 바탕으로 신라를 양릉전선의 늪에서 구인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김춘추를 통일의 조속을 마련한 요인으로 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에 대해 그가 살아있던 당시부터 존재하였다. 김춘추가 외교관계로서 이끌었을 당시 일본 전국 측 기록을 보면 김춘추는 공통적으로 호감이 가는 외모 화술을 고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라의 동맹이었던 중국 기록은 그렇다 쳐도 신라의 적공인 백제의 동맹으로서 김춘추를 좋게 평가할 일가 없다. 김춘추는 매력과 매너로 그는 신라를 위해 열심히 외교술을 펼쳤다. 김유신 등 명장과 함께 정복진정을 벌려 몇백 년째 서로를 이해받은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신라 영토를 늘렸다는 것이 그 현대 이전 통일 신라 고려 조선 시대 내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나 조선말 실학자들은 시작으로 일제 강점기 민족주의적 역사자들은
통일 과정 대동강 이북을 포기한다는 명령을 당나라로 체결하였다. 위의 힘을 빌려 같은 민족인 백제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점이다. 자신의 아들을 당나라의 골무로 내리고 당나라의 멸망을 복식을 따른 어찌 보면 굴욕적인 조건으로 당의 지원을 받아 통일함으로써 중세 한국사 사대주의의 시작점이 됐다는 점 등 비판하였다. 단재 신초 선생도 김춘추를 위기에 의존하는 음모가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김춘추의 대척점에 있던 인물은 연기인 소문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였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대여성 정크 폐회의 결정적인 계기가 김춘추의 사회 김품석의 막장 바보 시였다는 것을 갖고 있다. 김춘추가 평소 자기 사회 단속들을 제대로 안 해놓고 그대로 대여성에는 국방의 요천지를 보내서 그 사단이 일어나 세계타로 고도서도 죽었다. 죽었는데 괜히 그걸 나중에 백제 탓을 했다며 어리석고 옹졸하다고까지 하였다. 고조선 고구려 고려 북한을 한국사의 전통으로 삼는 학계에서도 무희랑을 많이 깎아내리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특히 확장주의적 행보를 보이거나 친고구려적인 사상을 가진 인물들은 당 고종과 쌍으로 까며 그냥 신라는 순순히 망했어야 한다 등으로 비난을 하고 있다. 김씨 지방까지 싸잡아 요구하거나 심지어 견성도 지역 관련까지 결부시키기도 한다. 다시 신라뿐 아니라 고구려 백제 역시 삼국 바깥 수나라 외 말괄 등 외세의 삼국간의 전쟁에 불러들여 용화를 하였다. 서로가 생존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중국과 길다가의 한민족의 국가를 공격을 했던 것은 신라보다는 앞선 백제의 어린 외교 정책으로 개로왕, 이덕왕, 무왕 등 여러 백제 왕들을 중대 여러 차례 사실을 말해 고구려를 공격한다면 백제가 핵광할 테니 제발 고구려를 쳐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다. 그 외에 백제는 대가로 왜군을 빌려 고구려의 신라를 공격한 사실이다. 광개태왕 비에도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 역시 자신을 양력하여 있다지만 일단 이민적인 이말가린 군대를 백제 신라의 전쟁에 불러들였다. 그랬던 중 삼국 가운데 가장 오직 김춘추의 전략만이 성공하였다.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 고르게 보호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신라는 김춘추의 통일전쟁 이후 영토가 과거의 몇 배로 늘어났다. 김춘추의 아들이 문망 시절에 가서 사이가 함락해진 당나라를 상대로 선전 공격에 다당 전쟁을 벌여 대동강 이런 권리를 확보했다. 요동에서도 결국 발의가 들어서 신라가 차지하지 못한 나머지 고구려 영경을 차지하였다. 결국 당나라는 한 번도 국가를 상대로 막대한 자원을 쏘아보았지만 실리가 없었다. 신라만 이득을 번처로 끝나는 셈이다. 김춘추를 다룬 역사에서는 김춘추의 필요에 따라 당나라가 오히려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당시 신라, 백제, 고구려의 삼국이 서로 외국으로 인정했을 만큼 아주 남으로 여겼던 것은 아니었다. 삼국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실제로 서동과 산하공주처럼 다른 나라가 결혼도 하였으니 동족의식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가 비슷해도 서로를 외국으로 인식하며 싸우는 사례는 역사상 우수히 많다. 그리고 외국 왕가와의 통혼 역사도 두 번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동족의식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결국 신라가 나랑 전쟁을 거치면서 통일을 완성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입니다. 삼국시대까지는 종족은 비슷한 국가는 엄밀히 달랐던데
같은 나라가 갈라진 상황도 아니었다. 동파는 인식은 애초에 있을 수가 없었다. 이런 광과 태왕 능비, 충주 고구려비 같은 여러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다. 무예로왕의 신라가 살아남기 위해 했던 그 모든 전략과 노력을 폐망할 수 없다. 즉 삼국은 서로 생존을 위해 철저히 대결 경쟁하였다. 신라는 그냥 자신의 생존을 위해 버린 예국을 멸망시켰을 뿐이라는 것이다. 거기에 21세기 기주로 실세기 사람 김첨지를 같이 판단하는 것은 객관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물론 신라의 생존이 최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더라도 당나라의 한 번 더 영향력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후 당나라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잘못하면 세력 균형을 무너뜨릴 김첨지 때문에 신라까지 멸망할 수 있었다. 의시한적인 도박을 다행한 것이라는 비판을 할 수 있다. 하나 결과적으로 이들이 문명 시절에 적절한 선제 공격과 고구려 보훈군 회유, 의주 방어와 역습으로 간신히 나당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만약 신라가 이때 져서 당나라에 편입되었다면 늦게 잡으려고 호랑이를 끌어들인 꼴이 되었을 것이다. 예기에서의 천재는커녕 오히려 망국의 곤주로 기록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장 고구려 백제의 등경이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신라 입장에서는 이 자적인 요소까지 고려할 여유가 없었다. 우선 고구려 백제 외로부터 살아남아야 당나라 문제도 고민할 수 있고 당시 주변 계획이 당나라 빼고 다 적인 이상 신라가 살아남는 법은 당나라와의 동맹에 사실상 유리했다는 반란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나라는 그때 고구려 백제 따위랑 비교도 못할 정도로 최강국이었다는 것이다. 그 뒤에 어떻게 답을 몰아낼지 됐을 의무님은 당나라를 끌어들인 건 마냥 좋은 선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사실은 고려도 그렇지만 특히 백제는 틈만 나면 신라를 침묵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신라가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고구려와 백제는 맹공을 해왔고 특히 의정제기 백제는 신라 공세에 광적으로 열을 올렸다. 물론 이건 신라의 엇부터 또 있다. 백제는 상황이 전선 관상선 전투 이래 신라를 철저히 원수로 여겼다. 신라는 고구려와의 백제가 번갈아 가면서 청경에 오는 것에 대해 버거움을 느꼈다. 고구려의 하친을 맺어 백제와의 그 전투에 오일하려 했으나 고구려의 사청에서 사신을 건너갔다가 오히려 투옥당하였다. 김첨지는 고구려와 백제의 밀접 관계를 눈치챘다. 이후 김첨지는 외에도 건너가 봤지만 왜 역시 백제 고구려 친분이 있던 탓인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당과의 동맹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다만 다시 말하자면 당시 삼국사에서 굳이 말하자면 고구려와 백제가 지배계층으로 보면 보다 가까운 관계이긴 하다. 우선 백제 고구려의 경우는 백제의 지배계층이 많이들 알다시피 주목의 아들이라는 설이 있는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민 출신이기 때문이다. 신라보다는 연계의식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일단 고구려 백제 모두 부의 계승 자체는 낮았다. 피지배층은 몰라도 최소 왕족과 중앙貴族들에게는 고구려에 대해 국가 정통적으로 의식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 것은 사실이다. 당장 일본 서기에도 부여도 청은 고구려 장수와 일기토를 벌일 때 자신을 고구려 왕과 성씨가 같다고 언급하였다. 무령왕의 후손의 어머니를 둔 간무덴노도 자신의 즉위를 정당하기 위해 고구려 시조 고조왕과 백제 부여 시왕실의 연계성을 언급하는 모습이 있다. 그 외에도 중국 기록에 백제와 고구려를 양력으로 칭하기도 하는 등 대외적으로 백제와 고구려는 같은 뿌리를 둔 국가로 인식되었다. 게다가 신라의 경우에는 건국사 역시 부위에서 이어지는 고구려 백제와는 다르다. 다만 학자들 중에는 삼국 간의 교류와 접촉이 늘어남에 따라 후반에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인식하는 의식이 있었다. 신라는 백제의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당나라와 전쟁을 펼칠 때 통일의 기초를 내어 시험에 백제 고구려의 의미를 기여하려 하였다. 어쨌든 그렇게 신라의 통일 이후 신라는 형식적으로 하나의 민족이라고 선전했으나 민간에서 실질적인 동족의식이 어땠는지는 정확히 알게 없다. 한편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통일 신라가 민족 통일에 실패한 건 사실이다. 즉 남경미 말괄 주민들을 고구려인으로 융합해내는데 성공한 고구려 옛 마한 거수국들 전체를 백제인으로 융화해낸 백제 가야인들을 신라인으로 융화한 신라와는 달리 신라는 옛 고구려 백제 유민들을 신라라는 브랜드 아래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통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제 신라 말기 중앙 권력의 약화와 이에 따른 지방 호족들의 대도로 인해 민족의 민족의식과는 크게 걸림이 있었다. 수백 년 전 망한 나라의 국호가 연이 부흥의 영본으로 오수이는 것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후손국이 서로 통합해야 할 대상 내지는 동포로 보는 의식이 있었던 것 분명하다. 왜냐하면 신라기사 명백히 분리동대 각기 망한 두 나라를 계승해 성리한 고려나 호백제 모두 다른 두 삼국의 일원을 궁극적 통합의 대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천주의 열병은 분명 한반도 민족 형성에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삼국의 주민이 통일시라는 같은 나라 제재 안에서 문화적, 경제적, 언어적 차이 등등이 대폭 좁혀진 것에 큰 원인이 있다. 김천추는 주로 대외개그가 주목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라의 넓은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골품제에서는 크게 얽매이지 않는 편이었는데 비록 송골은 아니더라도 그 자신이 진골귀족이라는 특권층 출신임에도 비주류인 가역의 가문과 혼이라고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격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김유신, 감수, 원효를 존경하는 등 신문과 혈통보다는 능력 위주의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나라에 갔을 때도 가장 먼저 한 일이 고등교육기관인 태학을 견학하는 일이 있었으며 비담의 날을 평양하고 정계의 이른자로 떠오른 진덕여왕 시대부터 여러가지 제도 개혁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우왕과 신무량 시대까지 이어졌으며 고대 국가 성격에 강했던 신라의 체제를 개선해 향후 수백 년간 나라가 유지되는 토대가 되었다고 한다. 이상 태종무예하는 김춘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